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주역 참동계라고 하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서유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서유기 이제 서문에서도 그렇고, 그 내용에서 보면 주역 참동계하고 오진편이 핵심으로 해서 많은 이 두 책의 그 본문들을 인용해서 주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역 참동계는 역대 모든 선도책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롭도 주석서는 많지만 이렇게 확 와닿는 거는 별로 없어요. 어려워서. 그래서 뭐 원문을 직접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니까 일단 그 주역 참동계에 관한 그 내용을 그 호부침이라고 하는, 지금 살아있죠. 1945년 12월 생이네요, 이분이.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철학계 교수고요.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고 도교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쓴 책도 많고, 이분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중국의 그 많은 그 도사들, 이름 있는 도사들한테 가서 다 법을 받고 수행을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도 굉장히 많이 아는 그런 분인데, 중국 그 교수들 중에서, 도교 전문가 중에서 호부침을 알아줘요, 이분이. 글도 좋고요. 저도 이분 글이 좋아서 많은 걸 읽어봤는데, 이제 요 제목을 보니까 주역 참동계에 관한 그 비전 선술의 내용 검획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거를 다운로드 받은 건데, 이제 참동계 생각이 나서 한번 살펴보다가 이 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은근히 페이지 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좀 활자를 크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아졌는데, 첫 번째로 이제 하는 데까지 이제 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게 하다가 뭐 재미가 없으면 또 여러분이 싫어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더 알고 싶다고 그러시면 제가 또 하다가 좀 딴 거 하다가도 또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이 선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핵심적으로 이렇게 문서까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학문으로 주로 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수행을 해서 많은 높은 경지에 갔다 하더라도 그걸 뭐 증명하거나 증거하거나 남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그게 또 부족해요. 설득시킨 다음 무슨 기치료 능력이나 무슨 신통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힘든 거고 해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수행과 이론이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 저도 그런 생각이고, 이 호부침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그런 유죠. 그러니까 수행도 이분은 겸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교수인데 책도 많이 쓰셨고. 그래서 이분 글이 그래도 글도 또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데까지 한번 여러 차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근데 이 주역 참동계는 여러분이 오진편하고 주역 참동계가 제일 오래된 책이고, 역대 어느 누구라도 이 두 책은 부정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남해근 선생도 이 두 가지 책을 인정을 한 거니까, 역사적으로도 사료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책들이기 때문에, 단지 주역 참동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 어려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한번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제가 1장도 2장 이렇게 필요하면 하겠는데, 제가 요 근자에 이제 이 주역 참동계 비해라고 해서 비밀스러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 안에서 이제 찾았어요. 저도 오랜만에 그런 주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 소개가 되질 않아서 몰랐는데 제가 찾아고 보니까 주석이 진짜 탁월하대요. 자세하고, 우리들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 자세하게, 물론 한문이죠,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쭉쭉 읽어 나가 볼게요. 동한. 동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위백양 선생이 요 위백양 선생께서 지으신 주역 참동계 한 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위백양은 언제 태어났냐면 한나라 환제 때 원가 원년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지금 150 기원후 151년인가 보죠.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냐? 한나라 항제 연이라고 하는 그 임금 10년에 이르러서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167년 정도 되는 거죠. 기원후 167년쯤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도 동안이 있고 서한이 있는데 동안대 사람이죠. 요 피자는 입었다, 뭐 입었다, 뭐 당했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역대에 계속 내도록 누대로 걸쳐온 선악가들이 이 말이죠. 존경함을 당했다, 존경함을 입었다니까 존경하였다는 거죠. 뭐가 된다고요? 만고 단경왕이라고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만고의 단경 중에서는 최고의 왕이라는 거죠. 역대 선도 서적 텍스트들 중에서 최고의 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존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능이 이 동자죠 이게 읽어서 아는 사람은 이 말이잖아요. 그 책을 참동계에서 읽어서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이죠. 거의 그 미호기미라고 그랬는데 거의 쪽되는 거죠. 적은 중에 또 적은 거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 숨어 있는 그 핵심을 아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각가지 이게 주석본이 있는데 주석본도 또한 기론백출이에요. 기론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 기둥 그 졸에서 이렇게 흩어져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이 가지가 많아요. 그런 게 많이 이 참동계에서 말한 사람들이 100가지 정도로 온갖 내놨으나 주석서를 말들을 내놨으나 이루었다는 거죠. 됐다는 거죠. 뭐냐면 중국 문화 사상에 이 말이죠. 중국의 모든 사상의 문화 사상의 역사 가운데 천고의 미가 된다는 거예요. 천고의 그 미 수수께끼가 된다는 거죠. 이 주역 참동계라고 하는 책은. 그리고 본문을 고찰해 본다는 거죠. 참동계의 이 말이죠. 지금 이 논문을 쓴 이분 호부침이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 참동계를 고찰한다는 거죠. 참동계의 문화 배경을 고찰하고 또 아울러 및 그 소전 선술적 내용 고맥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해진 그 신선의 술의 그 내용 고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풍수에서 쓰는 용인데 이렇게 용이 내려와서 또 이렇게 줄기로 맥으로 이게 흩어지듯이 그 참동계가 나온 그때서부터 쭉 어떻게 현대까지 흘러나왔는가를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고찰해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석하겠다는 거죠. 참동계의 학문의 그 유파, 참동계도 그 한 권의 책이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파를 결성하죠.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 유파와 학술의 영향을 미친 것을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죠. 호부침이라는 분이.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작자는 이 호부침은 게시한다는 거죠. 제시한다는 거죠. 뭘 게시래요? 참동계 비전의 선술, 참동계가 비밀스럽게 전한 그 신선의 술은 이 말이죠. 곧 이것은 이 말이죠. 남녀가 기를 합하는 술임을 자기는 이제 제시한다는 거죠. 자기 결론으로서. 그 남녀 합기지술이라고 하는 이 기를 합한다는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요.
기를 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선천기예요. 이거는 후천기고, 즉 뭘 주장하냐면 남녀가 함께 닦는 쌍수법, 그리고 음과 양 남녀가 제접하는 인원대단의 수행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주장하였다고 자기는 결론적으로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부침이라는 사람이 뭐 선도 선악사전 두꺼운 것도 그렇고 뭐 거기에 관한 책들에 관여 안 한 게 없어요. 수행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참동계라는 게 이런 책이라고 자기는 오랜 세월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책이라는 걸로 결론을 자기가 내서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합기한다는 이 합기라고 하는 이 기도 굉장히, 합기라는 말이 고대에서부터 이제 한나라 이전서부터 나왔던 말인데, 그걸 요 합기라는 말이 중요해요. 요 제접이라고 하는 것은 접붙인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무슨 그 귤나무에 뭐 이렇게 나무를 뚫어가 가지를 껴서 접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에서는 젊은 여자를 나이 든 사람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젊어진다는 거죠. 같이 음양 교류함으로써 그걸 접붙인다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참동계와 오진편은 모두 이것이 강의한 거라 말한 거라는 거죠. 뭐냐면 남파, 이 파도 또 동서남북 파가 있어요. 중파도 있고 선도가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 거죠. 음양쌍수의 공부를 말했다는 거죠. 그 음양쌍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상 이게 쌍수파 있고 독수파가 있어요. 혼자 닦는 청정파가 있고 쌍수파가 있거든요. 쌍수파는 수행하는데 이 여성 파트너를 필요해요. 쌍수니까 음양. 근데 이 청정파는 혼자 닦는데 자기 내면 세계에 이 구리중생의 음양이 있거든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걸 위주로 해서 혼자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을 이용한다는 그 법칙은 딱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청수파 북파 아이들은 너희들이 남녀하고 이렇게 같이 섹스를 통해서 도를 닦는다는 게 이거는 외도다, 잘못된 거라고 이제 항상 비판을 했고, 이네들은 혼자 그게 되냐, 혼자 닦아서 첫날 해봐라 되질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서로 비난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상향자 같은 분이나 이 육자마 같은 분들이 이제 이게 두 개 다 이제 긍정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거를 이제 하나로 통합해. 뭐든지 정반합이라고, 시대가 내려오면서 서로 대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걸 합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개가 돼야지 맨날 싸우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있다는 거죠. 대량으로 아주 많이 주석한 책 가운데 이 말이죠. 있어서 명나라 시대에 육자모죠. 육서성의 주석본이 가장 확실하고 친절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석본 참동계하고 오진편의 주석으로 육서성이라고 하는 이분이 주석한 게 있거든요. 책을 또 많이 쓰셨어요. 이분도 먼저 번에 노자 동영상 올려놨잖아요. 서문하고 1장을 올려놨잖아요. 그분이 육서성이거든요. 주석이 상당히 좋으면서 탄트라적인 음양 쌍수의 이론이거든요. 동안시대의 선악의 대사인 위백량이 지으신 주역 참동계 이 말이잖아요. 주역 참동계 이것은 중국의
호환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양이나 권수가 한없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고족, 옛날 서적 가운데에서 천인, 온갖 사람들이 총목이라고 하는 건 주목한 한 권의 기서라고 그랬네요. 기이한 책이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 본서 참동계는 중국 철학사나 과학사나 도교사 상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점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냐? 고노족 내단학, 아주 황노나 이제 그 한나라 이전부터 고노족의 그 내단학과 요거 화가 많이 나와요. 무엇과 외단학 이 말이죠. 외단학의 이론 체계를 제공하여서 이 말이죠. 제공하여서 역대의 선학가들이 그를 존경해 가지고 망고단왕이라고 이제 존경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근세일의 주역 참동계 이 한 권은 다시 인기했다는 거죠.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건데 뭐냐면 세계 각국의 과학인데 과학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사가의 주목을 이제 끌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외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이 글이 계속 나오고 그 책으로도 계속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은 이 말이네요. 그때 또 넘어가네. 그 문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1800여 년이 됐는데요. 1800년 고구려 시대에 이게 됐는데 능히 진정으로 이 책을 읽어서 알았던 사람은 이 말이에요. 미호김이에요. 미미하고 미미하다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한 사람이. 그러길래 요 상은 또 찾아보니까 같은, 저도 이거 모르는 게 많아서 하나하나 다 찾아요. 하다못해 저도 이렇게 찾아서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실 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정신을 둬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듣고서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면 그건 안 잊어먹어요. 근데 머리로 스쳐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는 듣고 나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뭔가 마음에 느껴야 돼요. 그 위대한 책에 대한 정보잖아요. 이게 장생불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적어놓은 책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책보다 값진 책이 어디 있겠어요. 송나라 시대의 주자인가요? 주희도 이러한 모양의 그 저명한 학자도 말이죠. 송나라 때 주희 같은 이러한 이름 있는 학자도 이 말이에요. 모두 그것을 일컬었다는 거죠. 뭐라고 이제 그것은 이라는 거는 이제 참동계죠. 사운 그 문장이 모두 예스럽다는 거예요. 송나라 이전에서 동안 때 나온 거라 그때 쓰던 글하고 이게 이제 송나라 시대 내로 또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스럽고 오화하다는 거죠. 심오하고 우아해서 이거 깨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글을 읽어도. 그래서 비록 일찍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연독했다는 거예요. 읽고 연구해가지고 저녁이 끝날 때까지
저녁이 끝나도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참동계를 주석을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도 저 주석서가 있잖아요. 참동계 고이라고 하는 주석서가 있어요. 그 이러면서 오히려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눈으로 보면 득요요여차예요. 분명하고 분명한 게 이와 같은 걸 보겠는데, 책을 보면 그 내용을 알겠는데, 그러나 하수할 곳이 없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주의가 참동계하고 연결된 문장에서는 이 말이 항상 나오거든요. 하수할 곳이라고 하는 건 그걸 이룰 수 있는 그 실말이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수하고 손을 대야 되잖아요. 착수할 곳이 없구나 이 말이죠. 그걸 발견을 못한 거죠. 알아내질 못한 거죠. 송대 주의도. 그래서 후세에 송나라 이후에 후세의 주석가들은 이 말이죠. 다시 이 인자는 견인하고 지자는 견자인데 이게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어진 자는 사물을 보면 다 어질게 보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본다는 거죠. 자기 안목대로 본다는 거예요. 후사의 주석가들이 이 참동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론이 갖가지 이론이 그냥 온갖 백출하기 때문에 막충일시라 이론이 그냥 온갖 분분 백출하여 일치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막충일시.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바로 갔다 이 말이죠. 원나라 때 선악가인 진치어 상향자가 말한 바 이 말이죠. 말한 바와 같이 이 말이에요. 이 선은 이 책을 해석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100명에 몇 사람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백유연여 이 책을 이 참동계를 해석한 사람이 한 100여 명 남짓 한다는 거예요. 주석한 사람만. 그렇게 많이 주석을 붙인 거죠. 그러나 능히 그 오묘한 것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적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이 진치어 상향자 주석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 육자모 주석은 분량도 많아요. 두 가지나 돼요. 이 참동계가 두 가지인데 이거는 아직 다 못 봤어요. 상향자 주석은 여러 번 읽었는데 육자모 주석은 두 가지인데 틈틈이 읽었지 이렇게 번역하면서 읽어야 이제 그게 좀 깊이 와닿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충 눈으로만 읽지 깊이 연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새 참동계 비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물론 아마 청나라 때 쓰신 것 같은데 그분이요. 행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썼는데 이게 남종의 이조 석행님 그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행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석을 썼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600페이지 되거든요. 그 주석이 굉장히 그 많이 붙였어요. 그런데 주석이 우리한테는 더 좋게 그래서 제가 그 주석서를 또 읽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 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깊이 있게 못하고 요새는 그냥 그 유튜브에서 카바라 영문판하고 그냥 카바라니 그게 그 다운로드를 이제 돈을 냈더니 뭐 무한대로 다운로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로 된 걸 이제 영어를 잘 모르니까 또 번역기에 돌려서 이렇게 이제 감을 잡고 그러거든요. 너무나 볼 게 이제 많아요. 근데 젊었을 때 좀 이런 걸 알았으면 좀 됐을 텐데 물론 평생을 지금 이런 선도 쪽에 관심이 많아서 뭐 하곤 했다 하지만 영어나 일본말을 조금 보거나 볼 수 있는 정도가 됐었으면 더 좋은 책들을 많이 구해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책이라고 참동계가 수없이 있지만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하고 정력만 다 힘만 소모할 뿐이니까 월등히 좋은 주석된 것만 몇 권 얻어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야지 뭐 있는 걸 다 연구를 하면 그냥 머리만 하얘지고 늙어 죽는 곧바로 죽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게. 그리고 왜 이런 거를 하냐면은 이런 걸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영혼들이 영혼들의 양식을 주는 거죠. 내 안에 그 신선의 종자들에게 이런 걸 보면서 양식을 줘서 자꾸 분발하는 거죠. 그 좋아한다는 건 자기 속에서 좋아한다는 건 그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뭐 이 생에서 또 안 되면 다음 생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근대에 저기는 후세인데 여기 군대의 참동계의 학술 논문, 학술이나 논문을 연구한다면 말이죠. 다시 이것은 아주 적다는 거죠. 절중요해라고 그랬는데 이 요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곡을 그 핵심적인 걸 들춰낸 게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근대 연구 논문들은 학술 논문들은 살펴보면 그러니까 주석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냥 주석을 원문의 주석을 봐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주석 자체가 오리무종이니까 이거는 힘든 거죠. 이거 좋은 주석서를 찾고 어려운 거는 평생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육자모 같은 분도 처음에 오진편 참동계도 몰랐지만 그 서문에 보면 그 여순양진인이 하강하셔가지고 비법도 전하시면서 오진편하고 참동계를 깊이 연구하라 하셔가지고 자기 비법 받은 거하고 수행을 통해서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책을 쓴 거잖아요. 그게 뭐든지 이 끝없는 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지. 적당히 그냥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 이렇게 한다면 아까 주희 같은 분도 그 잠도 안 자고 연구를 했지만 그 천재도 그걸 알 수가 없대. 그것처럼 선도 텍스트는 이런 그 성인의 학문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주역 참동계는 이 말이죠. 지금에도 말이에요. 오히려 층층이 겹겹이 말이죠. 신비한 그 면모, 이 면사초롱이라고 하는 게 신비에 겹겹하게 신비에 쌓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신비에 쌓인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었냐면은 중국 전통 문화의 천고의 그 수수께끼가 됐다는 거예요. 쯤마 뭐가 됐느냐 어째서 고금의 학자들이 이 말이에요. 대하여 이러한 그 한 권의 참동계에 대하여 이 말이죠. 대하여 아주 난간 보기가 어렵고 보아서 알기가 어려운 책을 이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의 학자들이 이러한 그 참동계 한 권에서 이거 봐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이런 거를 추승비지했냐 말이죠. 극진하게 추앙하고 숭배했냐는 거죠. 그렇게 추승했느냐는 걸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동계라고 하는 이 본서는 책은 마침내 비전인데 요쯤만 무슨 선수를 비전으로 한 것인가 이 말이죠. 그 비전은 참동계가 전해주려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전함은 이게 어떠한 신선술인가 이제 질문한 거예요. 어떤 종류의 신선술인가라는 걸 이제 진짜. 그래서 고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한다. 자자 이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해서 참동계의 비밀을 이 말이죠. 이제 갈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펼쳐 보인다는 거잖아요. 보이려면 반드시 세심하게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뭘? 참동계 선술의 내용 검액을 세심하게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 검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산에서 내려와 용맥이 내려와서 이렇게 맥으로 자꾸 흐르잖아요. 이 전체를
잘 살펴서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심하게. 지금 호부침이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쓴 거죠. 이 논문은 중국의 저기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목을 치면 이 사람 호부침이 이름을 치면 중국말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뭔 책을 쓰고 뭐 또 그냥 얻을 수 있는 책은 뭐 그런 것에 그 마음을 두고 이렇게 뭘 들고 파야지. 적당히 뭐 지식이나 알려고 이렇게 판다 그러면은 평생을 해도 알기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고대 신선가의 천거의 절학이라고 그래요. 절학. 요건 의잖아요. 중국의 전통 문화는 조시했다,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화라고 하는 거, 여화. 이제 불교 이게 중국 신화에 나오는 건데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가 중국 신화에서는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신이에요. 비슷하잖아요. 여호와와 복희 신롱 시대에 모씨 모계 시족 원시 사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전통 문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룡 검액을 하는 거잖아요. 근본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왔냐를 하는데 지금 이 용맥의 주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여호와와 복희 시대의 모계 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남자보다 어머니들이 여자가 주권을 잡은 모계 시족의 그 원시 사회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모계 시족의 원시 종교 문화는 이거죠. 모계 시족이 있으니까 무슨 종교 문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시적인. 그게 뭘 포함을 했냐 이런 거거든요. 자연 숭배, 산이나 바다나 뭐 강, 뭐 자연 나무 이런 걸 숭배했죠. 그걸 숭배를 했었고, 그다음에 도동인 토템 숭배라는 거죠. 토템 숭배요. 그 다음에 하늘신 천신을 숭배하거나 조선 숭배, 조상을 숭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있는 거죠. 또 그 중에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은 어떤 특색이 있는 것, 특별한 것은 이 말이죠. 바로 여성 숭배와 생식 숭배에다 특별하다는 거죠. 지금 힌두교라고 하는 그 시바신을 믿는 중국의 힌두교가 한 70%가 된다고 안 그래요? 그 1년에 한 번 이 성지순례에서 그 강 끝에 있는 그 근원으로 가면 그 사당에 이렇게 남성의 이 생식기 시바신의 생식기가 하나 이렇게 돌로 된 게 있어요.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지순례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생식기를 이건 남성이니까 하지만 여성의 또 생식기를 또 숭배해요. 근원에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호브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런 걸 이제 증거를 모아서 근거를 해서 지금 이런 논문을 쓴 거잖아요. 이것은 흡사 뭐뭐가 같다 뭐냐 역의 주역의 석회전에서 말한 바 천지가 있은 연후에 만물이 있고 이 말이잖아요. 석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있어야 그 안에 모든 뭐 강인이 뭐 쇠니 나무니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만물이 있고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이 있은 연후에 남자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있은 연후에 그들이 결혼하니까 부부가 있게 된다는 거죠. 논리가 맞잖아요. 또 부부가 있은 연후에
부자가 있어요. 부인이 아들 낳으면 아버지 부자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있은 연후에 임금하고 신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군신이 있은 연후에 이 상하로 이 직책이 있는 거죠. 계급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상하의 계급이 있은 연후에 A가 있게 된다는 거죠.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예절이 있어서 예절이 있어서 그 A가 있어서 상가하는 바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서로 조심하고 상가하는 바가 있게 되는 거죠. 상하가 있으니까 지위가. 요게 석회전에 나오는 이제 말을 갖다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주역도 엄청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다만 이와 같이 복잡한 것을 말할 것도 없이 이 말이죠. 현실 사회는 옛날에 뭐 주역시대 이런 거보다도 더 복잡하잖아요. 다만 이와 같이 복잡한 것을 말할 것도 없이 다 말하지 않아도 다시 이것은 다 분류하면은 음과 양, 남자, 여자, 부부를 쫓아서 따라서 발전해 온 것이다 이 말이죠. 현실 사회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지만 부부가 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계속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역의 그 계사전에서 말하기를 이게 이제 옛날에 말한다는 게 이 구루문자로 많이 썼나 봐요. 계사전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건의도는 남자가 되고 고뇌도는 여자가 된다. 곤도성남 곤도성녀.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걸 그것을 도라고 말한다. 하늘과 땅의 인온이 하늘의 기운은 천이고 땅의 기운은 온이잖아요. 천지 두 기운인 이온이 그게 작용을 일으켜서 천지 만물이 화순하다는 거죠. 다 알맞게 도탑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두 기운에 의해서 화순하게 다 조화를 이뤄서 도타울 순자네요. 예,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천지가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구정이에요. 아까 합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섹스를 해서 정을 교굴해서 이 말이죠. 남자와 여자도 섹스를 하면 인혼하듯이 구정하면 만물이 여기는 화생을 하고 여기는 화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섹스를 하는데 왜 만물이 화생하죠?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저 아까 말한 그 상향자라고 하는 분이 요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화두를 삼아라 왜 그런가 이랬어요. 그 남자 여자가 섹스를 하면서 만물을 화생을 돕는다는 건데 그 남자 여자가 만물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주자 그분이 얘기했나요? 만물이 다 내 몸속에 있다. 만물이 개 비어 아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이게 수행에서 중요한 언어기 때문에 이 서유기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남인과 여인이 있어서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인류라고 하는 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섹스를 해서 아들 낳아서 그게 자꾸 종족 번식하기 때문에 인류가 있게 사람 무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많은 만물도 모두 음과 양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음양으로 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양으로 구분하고 더 자세하게 하려면 오행으로 자르면 되죠. 또 구분하는 거죠. 중에 양, 양 중에 이런 식으로 자꾸 분류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연계와 인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 말이죠. 원리이므로
역을 배우는 학 중에서 이러한 종류의 음양교감 사상은 곧 이것이 중국 고대 과학과 철학의 입족점이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디딤돌이다 이 말이죠. 그 디딤돌을 안 밟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고대 과학과 철학 중국에 뭐가 음양이 교감하는 사상, 이게 아주 그냥 근본이라는 거죠. 하늘도 땅도 인원의 기운이 교감하니까는 비가 와서 만물이 다 또 초목도 자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이 교감함으로써 사람도 부부가 교감함으로써 만물을 사람 자식이 뭐니 많이 생산돼 갖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져야 자연을 또 개발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자연을 다 망쳐놔가지고 지금 기상이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중국의 전통 문화가 이 말이죠. 비록 수연이라고 하는 건 비록 그렇다 하나 이 말이죠. 후세에 유교, 도교, 석가교, 묵자, 법가 등의 삼교 구류의 그 아홉 갈래의 그 나님이 있었다고 해도 이 말이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모두 가히 이 추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편다는 거죠. 이런 유도석 이런 게 삼교 구구류 나누어지기 전에 근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헤아려 본다는 거죠. 어디요? 시족 사회에 남자 여자 양성 생식기 숭배의 그 원시 종교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남녀 시족사회 남녀 양성 생식 숭배의 그 원시 종교로 이게 저 주산이잖아요. 용맥에서 내려오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두 역경 주역 가운데 남녀 구종 아까 남녀가 섹스한다는 거하고 음양이 교감한다는 철학을 사상의 그 연원으로 자기하고 있다는 거죠.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국, 태국, 음양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한 그 소유기 내용이나 선도책의 내용이 음양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거를 어느 이제 장산봉의 묵은수라고 하는 글을 읽다가 주석서 글을 읽다가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 바로 이거로구나 하고 이제 무릎을 쳤고 그 전에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영적으로 좀 눈이 좀 더 열렸을 때는 지금은 많이 닫혀버렸지만 열렸을 때는 내면 세계 보면 이 안에 영혼들이 전부 섹스를 해요. 남자 여자 만나면 껴안고 섹스를 하더라고요. 그게 한 쌍 두 쌍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게 그때 당시에는 잘 보이고 이랬을 때는 눈 감으면 막 얼굴도 보이고 섹스하는 거 다 보이고 느끼고 다 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런 거를 뭔지를 알았으면은 그거에 신경 쓰고 뭔가 그걸 발전을 시켰을 텐데 그걸 모르고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많은 책을 뭐 기독교 서적이나 선도 서적이나 불교 서적이나 이것저것 다 찾아보게 되는 거죠. 제가 한 5년간 그런 영적 체험을 했는데 젊었을 때 그 다음부터 좀 희미해졌어요. 그게 여태까지 오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이론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실제 수행에서는 약해진 거고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해도 자기 사주팔자를 벗어나기가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신선이 경제 간 분들은 전생서부터 수없이 닦아가지고 이 생에 와서 그 스승을 만나고 또 이런데 침착을 하고 해가지고 그 고통을 통해서 고생해가지고 이제 스승 만나서 비법을 듣고 들었다고 그래도 수행을 안 하면 또 뭐 깊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깊이 간 분들이 쓴
저술들이잖아요. 이런 책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너무 존경할 만하죠. 그래서 주역 참동계의 선술이 신선술이 그 레원 온 근원은 고대 신성가들이 창조한 것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백량이 그 주역 참동계에서 선술 신선술을 적어놨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고대 신성가들이 창조한 것으로부터 근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가들의 지혜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신성가들이나 뭐 아까 말한 복희 신농 이수인 씨 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도고대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고유의 신선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겠죠. 바로 이것이 이러한 종류의 그 고노적인 고대 신성가들의 음양교감 사상 이러한 종류의 고노의 음양교감 사상이 그 이론이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신성가들의 지혜는 바로 음양교감 사상을 그것을 이론을 기초를 삼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도 텍스트들을 볼 때 그 음양이론으로 음양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남녀 섹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가 자꾸 부족하다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많아서 죽겠는데 우리나라는 부족하다. 인구가 저기 애들이 안 나오고 늙은이만 많아지잖아요. 저도 이제 태물이 돼서 늙은이가 돼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겠지만 인간도 이 나이가 들면 세포가 늙잖아요. 젊었을 땐 세포가 늙어도 세포가 늙으면 곧바로 새로운 세포가 나와서 대치해줘요. 그리고 또 새 세포가 죽으면 또 새로운 세포가 생산돼서 이게 젊은이들이 계속 나와서 늙은이는 가면은 또 젊은이 나와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게 그 기능이 이제 나이 들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늙고 죽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늙은이만 많아지고 새로운 세포 애들이 안 나온다면 이 사회는 늙고 망하는 거죠. 인간은 죽으면 그뿐이지만 나라는 전체가 망한다는 거죠.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죠. 당연한 이론이잖아요. 당연한 논리고. 그래서 춘추의 그 전국 시기,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시기에 이성주의와 인문사조들이 흥기했다, 발달했다는 거죠. 이성주의와 인문사조. 이제 그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이 자기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인간들에 대한 인문사조가 이제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자백가지 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백가의 학문이 쫓던 날에 고대 원시 종교의 무사 중에서 그걸 쫓아서 이 말이네요. 제자 100가지 학은 어디서 나왔냐면 고대 원시 종교의 그 무당들이 고대에는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 도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문화 가운데에서 돌파해서 나온 거다라는 거죠. 제자백가 학이라는 게. 시대를 이렇게 이제 그 원시사에서부터 쭉쭉 내려오면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그 근원에 있는 것을 좀 이어져서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뭘 이 제자백가들 했냐면은 또 이제 뭘 하는 사람이 나왔냐면 방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술도 배우고 점성, 점 등 기술이고 방술, 뭐 의료, 치료, 뭐 풍수 이런 거를 이제 배우고 술수, 뭐 사주, 팔자, 오행, 술수를 배운 신성가들도 또한 사회의 상에 있어서 독수일지 자기 한 가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울 숫자.
나는 이런 걸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 맥으로 용에서부터 내려와서 갈래가 자꾸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한서 예문지에 말하기를 신선이란 이 말이에요. 소위 그런 까닭에 성명의 진을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요 성명정 그랬는데요. 이게 성명정인데 이게 삼진이잖아요. 삼진이 이제 우리나라 삼진고의 삼진인데 삼진은 일시무실 이게 일진이죠. 요 일진이 세 가지 작용을 일으킨 게 성명정이라는 거죠. 성과 명과 정이네. 그게 삼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을 닦는다는 건 요 진을 닦는 건데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아래아식이 되는 거고 열애장도 되는 거고요. 이게 저 태국도 되는 거고요. 생명도 되는 거고 제가 천부경에 강의했을 때 그 사상 물고기 사상 이거는 제가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일종무종일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일시무시를 인간이 체험할 수는 없어요. 이건 창조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일종무종일을 체험하면 일시무시일이 뭔지 무슨 뜻인지 안단 말이죠. 일종무종일 체험이라는 게 해명경에 허공분쇄도가 허공마저도 깨버리는 도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론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천부경 강의 3개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요 진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는 그 진과 망이 이렇게 화합이 된 게 나오잖아요. 이 아래아식도 진망이 화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수행에서 반망즉진 망은 제거하니까 진만 남잖아요. 그 요 진이 다시 반진 일신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제 일종무종일이잖아요. 그게 딱 떨어지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요자는 발하려는데 뭐냐 하면은 탕의 평심을 바란다는 거잖아요. 탕의 평심과 생사의 그 구역 그 생사를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사람은 사는 걸 좋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생사의 구역이 같다는 거예요. 사와 생은 다 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근데 요 탕의 평심은 잡념을 없애고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생각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뭘 바라냐면은 탕의 평심하고 동사생지역 해서 무휴척 흉중에 가슴 속에 탄식과 두려움이 이제 없는 것을 바란다는 거죠. 이 신성가들이. 중국의 그 선민의 원시 종교 중에는 본래 곧 있었다는 거예요. 치유. 뭐가 장생에서 신선이 되려고 해서 하는 이상 경계가 그런 게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선민들의 원시 종교 중에는. 사람이 죽으니까 안 죽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건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의학이 결국 장생하려고 안 죽으려고 하는 그 극치잖아요. 의학의 극치가 그거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성을 기르고 진을 보존해서 초탈 생사의 그 공포 두려운 것을 초탈 벗어나는 신성가들이 이미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는 생사 공포에서 그 벗어나고자 하는 신성가들이 이미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누가 있냐면 음양오행가와 방기술수가들이 서로 합류해 가지고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 호부침은 그 거령 레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원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현대까지 왔냐를 지금 역사를 줄거리를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 시기에 형성됐다는 거죠. 만들어졌다는 거죠. 뭐가? 각각 각 종류의 그 도수를 하는 방사 집단이 그 수습해서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네들이 익히고 닦여가지고 그런 집단들이 생겨가지고 역사가들은 그거를 방선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칭하고 있다는 거죠. 제 나라의 그 방사인 추연이 저서가 있는데 몇 가지냐면 105편, 105가지나 글을 써서 책으로 냈나 보죠. 그래가지고 저기 선양했다는 거죠. 펼쳤다는 거예요. 음양오행학설과 하늘과 천인이 감응하는 원리를 그걸 펼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죠. 책을 써서. 또 뭘 전해줬냐면 중도연명방이라든가 준도연명방이라고 한 책을 전해서 방사들의 그 학문에 이론의 그 기초를 다져줬다는 거예요. 이 중도연명방이라고 하는 그런 걸 전해서. 그리고 동안과 서안이 있는데 동안 이래로 그 방선도 하는 사람들이 이 도가의 황제와 노자의 학을 이론의 기둥으로 삼았다는 거죠. 도가의 그 황제와 노자의 학문을 그 방선도들이 이론의 기둥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받들어 제사하고 노자한테도 받들어 제사를 해가지고 그게 내려오면서 한번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황노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노된 것이 바로 도가의 그 양주학파의 이 말이죠. 양주학파를 구성했는데 전생양년이라고 하는 생을 살면서 온전하게 하고 또 해를 잘 길러서 보낸다는 거죠. 수명을 잘 하루 1년 1년을 잘 이렇게 잘 수양을 하면서 기른다는 거죠. 그 도와 신성가의 장생구시하는 학설을 이 말이에요. 또한 섞어서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장생구지시소의 장생구시라는 말은 이게 환단곡에도 나오는 말이잖아요. 장생구시 장생하려면 오래 보라. 이게 수행의 핵심인데 참 그래서 요 양주학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문으로 되니까 대략 그 440년 대략 360년 뭐 이렇게 됐네요. 혹은 양주라고 하고 혹은 자거라고 자를 부르거나 혹은 자취라고 불렀다고 그러네요. 위나라 사람이고 일설에는 진나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평생의 평생 사적은 이미 고찰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노자의 제자라고도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 춘추 전국 시기에 한 명의 도가적 개혁 사상가라는 거죠. 그래서 양주 학파를 개창했다는 거예요. 창립했다는 거예요.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열자라고 하는 책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그는 그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의 이름은 양포라고 그랬네요. 도교에서 그를 존중하기를 귀생주인이라고 이제 존중했다는 거죠. 그의 동생도 대단했던 모양이네요. 전국 시기에 그 방선도가 전파된 신선방술에는 대략 세 파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방선도가 전파된 데 신선방술이
대략 세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죠. 제나라와 연나라의 방사인 제나라와 연나라 방사들은 이 말이죠. 스승으로 삼아서 이어서 받아 스승으로 삼은 게 누구냐면 안기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 유문고 이런 분을 사승을 해서 그분들한테 배워가지고 복식 선약을 복식하는 거죠. 또 단사를 재련해서 하는 걸 위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무제 때에 이소근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이소근이 전한 강로방에 늙음을 물리치는 방법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단사를 가지고 황금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 서양의 연금술하고 비슷하잖아요. 외단술이죠. 그래서 이 대추하고 같이 먹어서 성선을 신선이 되는 그 기술 등이 모두 이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 세 갈래 중에서 요 한 갈래가 지금 나온 거고 진나라와 또 진나라 이게 서로 다른 나라예요. 진나라 일대의 방사들은 뭘 전했냐면 방중 언여지술을 전했어요. 방중술 여자를 제어하는 술. 그래서 누굴 숭배했냐면 팽조라는 사람이 음양쌍수파의 대국에서 이 사람이 800세까지 뭐 살았다는 사람 아니에요. 팽조의 그 방중술이 유명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용성공이 썼다는 책도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그 소문으로는 일컬었다는 거죠. 자, 뭐디로부터 전해졌다는 거죠. 시족 사회의 황제나 요순 임금 등의 그 부족의 그 추장들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소문났다는 거죠. 근데 한서 예문지에도 또한 실려 있다. 뭐가? 황제 사망 양양방이나 요순의 뭐 이런 것들이 실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뭐가 되냐면 그 근원이 선조 조상들의 생식 숭배의 그 원시 무당교의 근원이 된 것이다 이거죠. 원류가 된 거라는 거죠. 거길 근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작자는 이 논문을 쓴 작자는 지금 이 결론을 이 음양쌍수 파루하고 지금 이제 참동계가 이제 그렇게 이 결론을 진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자기 안목에서 이런 걸 골라서 지금 쓴 거죠 논문을. 두 번째 갈라인 이 방중술은 진나라 한나라 방선도 및 그 변한 거죠. 황로도 중에 지극히 그 왕성하게 전한 거라는 거죠. 이 방중술이. 그래서 그게 한나라 말기에 그 장도릉하고 감시와 자자 이분도 유명한 사람 아니 삼국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자자하고 동곽이라고 하는 분, 동곽연년이라고 하는 등에 이르렀는데 이런 사람 모두가 이 방중술에 정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의 형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그리고 파촉 일대의 방사들은 이제 이게 세 번째죠. 기운을 운행하는 걸 전했다는 거죠. 기후 행기나 도인하는 거나 토납법, 호흡법이나 명상하는 기술을 전했는데 이거는 그 왕자교라고 하는 이 초사라고 하는 그 책이 유명하잖아요. 왕자교가 졌다는 거 거기에 이제 왕자교가 나오고 족성자도 신선이잖아요. 그분들이 조술한 거라 이 말이죠. 선인의 설을 근본으로 하여 그 뜻을 펴서 서술함. 왕자교와 적성자의 그 가르침을 저술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파가 흘러내려오다가 이 맥으로서
이제 흘러내려온 거죠. 이 사람이 거령매목을 주장을 했으니까 내려오면서 세 가지 갈래로 흘러내려오다가 진나라 한나라 이래로 이 세파의 방술이 점점 상호가 융합이 됐다는 거죠. 융이가 돼가지고 이 말이죠. 그런 게 합해져가지고 세파가 참동계 중에 선술은 참동계에서 말하는 그 책에서 말하는 선술은 곧 이것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 이 말이죠. 참동계는 이 세파가 융합이 됨으로써 이 참이라고 하는 건 삼이잖아요. 삼이 같이 하나로 묶어진다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사상을 융합을 해갖고 참동계라고 하는 책이 이제 생겨났다고 지금 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참동계를 지는 이백량은 바로 한나라 때에 황제와 노자의 도를 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황노도를. 그래서 그의 참동계라고 하는 책은 추연의 음양오행 학설과 천인이 감응하는 원리를 근거로 해서 종합을 했다는 거죠. 또 뭘 종합했냐면 보기법, 먹는 거, 복시법, 방중술, 행기하는 이 세파의 그 선술의 선술의 그 장점, 우수한 점을 그걸 가져다가 종합을 해가지고 장차 이 3종의 선술을 통동계합이네요. 하나로 맥을 같게 통하게 해서 계약할 때 묶어서 합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해낸 건데 뭘 전했냐면 천지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는 훔치는 인원대단의 그 술법을 전했다는 거예요. 천지가 지금 인원해서 하늘과 땅도 서로 음양교감 섹스를 해서 만물을 화순하게 하는데 그걸 사람한테 적용하니까 이제 부부도 섹스를 하면 만물이 화생한다 이런 이제 이론이잖아요. 주요 창동계에서 전한 발로 환동의 선술은 늙음을 돌이켜서 동자로 돌아가는 신선의 술은 뭐가 되냐? 중국 고대 신성가들의 천고절학이라는 거죠. 발로 환동하는 선술이라는 거죠. 뭐 현대에도 다 부자들이나 뭐 최첨단 가는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대로 젊어지려고 그러고 지금 뭐 화장품이고 뭐고 다 젊어지는 걸로 다 발명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 뭐 참동계에 나온 시절에 무슨 화장을 발랐겠어요? 다 수행을 해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로 활동하는 그 기술은 그 에너지는 전부 전기신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에너지 전기신의 근본이 이게 삼진이니까 일진이잖아요. 이게 해인이잖아요. 해인은 격압유력의 화우로 산풍이라고 돼 있잖아요. 화는 올라가는 거고 비는 내려가는 거고 이슬은 중간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기신이잖아요. 해인은 화우로 산풍이라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아래아 종자가 되는 거죠. 요게 우리 안에 다 만물 안에 다 있는 이게 슈에키나라고 하는 것이고 하시디즘에서 말하는 슈에키나잖아요. 벽암 요력에서는 해인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뭐 열애장 아래아식 진여 뭐 설명이 많죠. 다 그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에서 뭘 찾을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원시사회에 가면 만화가 되는 거고 아까 토템에서 나오는 것도 다 이걸 숭배하는 거죠. 원시인들은 지금 사람처럼 때가 묻지 않고 그래서 순박하기 때문에 이
이 생명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토템을 사상을 한 거죠. 라고 하는 게 그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의 이름이 전에도 소개했는데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라고 하는 건데 에밀 드르겜이라고 한 사람이 지은 건데 민혜승 노치준이 옮겼고요. 한길서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아무리 오래된 그 옛날이라도 다 그네들 원시인 같아도 그런 게 아니,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역 참동계 의서 요거를 해석한 사람이 팽효인데 제가 참동계 번역한 것도 의뢰받고 한 것도 요 팽효 주석이었어요. 말하기를 위백량은 회계에 사는 상여인이다, 상우인이다. 수진, 진을 닦고 숨어서 묵묵하게 수용을 했고 허무에서 저 뜻을 길렀다 이 말이잖아요. 박섬 매우 그 책의 문사 글이 풍부해요. 그 내용이 단어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위후에 통했다는 거잖아요. 도참 과이서 규룡 애언하는 거가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 참동계의 주인인 저 위백량은 옛사람이 지은 그 용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얻었는데 이게 도장경 안에 있어요. 용오경이 거기에 모두 다 그 묘한 가르침을 다 획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에 주역이라고 하는 책을 요약을 해서 참동계 3편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뭘 또 지었냐면 보세유탈이라고 하는 한 편의 그 글을 지었다는 거죠. 참동계가 이렇게 서문에서 이런 논문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그냥 원문만 읽어보면 그냥 와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소개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1인 2 안에 있는 책 설명이나 사람 이름들을 다 저기 구글 같은 데 치면 다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하긴 힘들고 기술한 것은 많으나 이 말이죠. 그 말을 떠나서 일을 빌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을 빌려서 그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이한 글을 숨기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한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밀히 비밀로 해서 청주에 사는 서종사에게 그 책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서씨라고 하는 서종사는 이거는 은명, 자기 이름을 숨기고 이제 주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제 때에 공복 이 공이 이 서공이 다시 건네줬다는 거예요. 같은 마을에 사는 순우숙통한테 주어가지고 마침내 이게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행하게 됐다는 거죠. 이 참동계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흘러나왔냐는 걸 또 설명을 한 거잖아요. 수구순통은 후한의 그 환제 때 사람인데 원갱의 그 후한기 및 도홍경의 그 진고라는 책 등에서 모두 다 기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롱의 신선전에는 다시 또 기술이 돼 있어요. 뭐가? 위백량과 그의 제자인 우생이 연단해 가지고 신선이 되었던 고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외단을 만들어서 금단을 만들어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고 득선한 고사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에서 말하기를 위백량이라고 하는 건 오나라 사람이다. 본래 고문의 아들인데 그 성격이 도수를 좋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또 말하기를 백양이 참동계를 지었고 오상류를 지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릇 그 세 권을 지었는데 그 말한 것은 바로 실은 주역이다 이 말이죠. 주역 64개에 대한 건데
그것은 실제로 이 효상을 빌려서 이로써 단을 만드는 뜻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주역의 효상을 빌려서, 그래서 주역회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본문에 주역회를 설명하면서 그걸 이제 신선의 법하고 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또 포박자 4편에 그 하람이라고 하는 편에서 말하길 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위백량의 그 내경 한 권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역 참동계에는 뭐가 실렸냐면 구당서 경적지 북당서초 안시가온, 이건 공자의 안시가온 아니에요? 진곤에 모두 그 증빙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동명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경전 성문에 다시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로본이 일찍이 주석을 했다는 게, 이 참동계를. 이 로본이라고 하는 사람도 주역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좋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주역 참동계는 확실히 후한 때에 만들어진 책임을 좋게 증명할 수 있다. 하물며 참동계의 그 정문, 본문 중에는 일찍이 이미 숨겨놨다는 거죠. 뭐가 있는 게? 위백량 가에, 위백량의 노래 가운데 그 수사거든요. 그 글 가운데 자기 이름, 위백량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 글을 갖다가 파자풀이를 풀어보면 위백량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위백량은 그 쓴 것이 자기가 썼다는 걸 원문을 넣지 않고 그렇게 비유로서 숨겨놨다는 거죠. 안시가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도 그 서중편에서 보면 그 해석하기를 위백량이 지은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참동계를 이것을 근거로 하면 참동계는 환제 때 위백량이 지으신 것으로 거의 의심할 뜻은 없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뜻이 없다. 위백량이 저술한 참동계는 이 말이죠. 위백량이 저술인 참동계를 저술한 때는 이 말이죠. 소고적 고용호견, 옛날에 그 용호경이라고 하는 근거해서 용호경을 근거로 해서 대략 이 한 책이 외단 황백 저작이라고 하는 거죠. 대략 이것은 이 용호경이라고 하는 책은. 근데 위백량이 참동계를 질 때 이 용호경을 참고해서 이 용호경의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어려워요 책이 내용이, 그걸 다 이해했다잖아요. 그래서 위백량 공은 금단술에 정통을 해서 발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용호경은 외단 책이거든요. 외단 가운데 이 말이죠. 외단의 이론 가운데, 외단이라는 건 뭐냐면 서양의 연금술처럼 실제 납이나 수은 같은 걸 해가지고 만드는 그 금단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신선이 되는 걸 쓴 기록인데 그게 용호경인데, 그런 내용으로 용호경이 이제 저술이 돼 있다는 거죠 본면이. 근데 위백량이 금단술에 정통한 입장에서 그 외단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발견했냐면 외단 가운데는 서로 다른 원소들이 화합에서 반응하는 그 법상이 이미 그게 부합한다는 거예요. 뭐하고 부합돼요? 주역의 대역의 음양 교감하는 이치와 그게 부합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용호경을 한번 치면 구글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원문을 볼 수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분량이. 그리고 또 지극히 적합하다는 거를 이제 발견했다는 건데요. 가져다 쓰는 게 황제노자 도덕경 황노도 가운데에 남녀가 교감하는 비술,
그 비교해서 그 빗대어서 그거를 가져다 쓰는 게 또 아주 그 적합하다는 거. 이거는 이제 외단수를 이용해서 그거 원리를 참동계 저술하는 데 도움을 받고, 또 황제노자의 도의 그 핵심인 남녀 교감하는 비수를 갖다가 또 가져다가 자기가 그 책을 썼다는 거죠. 정리해서. 그러므로 곧 장차 주역, 대역과 황노술과 외단의 용어공연의 로와 이 세 가지 삼가를 통동계합기라 했네요. 다 같은 걸로 원리로 통해 가지고 계합 묶어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와 같은 책을 저술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서종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줘 가지고 거쳐서 순우숙통에게 전해서 그 주석이 순우숙통이 그 주석을 전해 가지고 세상에 주석을 전해줬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참동계가 나온 그 연원의 그것은 바로 윗대에서 내려오는 그 사상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주역, 황제 노자의 술, 그 다음에 외금단의 그 영금술의 용오경의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서종사한테 전하고, 그 다음에 서종사는 순우수통하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순우수통이 인쇄해갖고 세상에 펼쳤다는 거예요. 전해줬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 좀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힘든데요. 대략 이제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대략 이제 기억이 될 거예요. 대략.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사람이 그 학자라서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하고, 뒤에도 저도 다 안 봤어요. 그래서 보고 재밌으면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